안녕하세요. 풍수한 가득입니다. 요즘 혹시 이런 느낌 드는 분 계신가요? 갑자기 오랫동안 연락하던 사람이 멀어지는 것 같다거나 아무 이유 없이 집 안 구석구석이 불편하게 느껴진다거나 또는 돈이 나가는데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가볍다거나 이런 변화들 그냥 지나가는 기분이 아닙니다. 대우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징조부터 온다는 것. 많은 분들이 대운을 복권 당첨처럼 생각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딱 하고 찾아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삶에는 작은 신호들이 먼저 옵니다.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공간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시작입니다. 오늘은 2026년을 앞두고 어떤 띠에 큰 운의 흐름이 오는지, 그리고 대운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 5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 그래서 요즘 내가 이랬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말인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 그게 바로 2026년 운의 시작점이에요.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흐르기 전에 땅이 먼저 갈라진다.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다면 그건 새로운 물길이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6년에 어떤 띠들에게 대운이 열리는지 보겠습니다. 모든 띠를 다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흐름이 오는 띠 5개만 정리했습니다. 쥐띠 1960년, 1972년, 1984년, 1996년생. 먼저 쥐띠부터 볼까요? 쥐띠는 2026년의 관계에 재배치 운이 옵니다. 그동안 쥐띠분들은 사람 관계에서 좀 피곤하셨을 거예요. 주는 게 많았는데 받는 게 적었다고 느끼셨을 수 있어요. 2026년부터는 그 구조가 바뀝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이 옆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오랫동안 연락하던 친구와 갑자기 연락이 뜸해집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정리되는 겁니다. 반대로 몇 년 만에 옛날 지인이 연락을 해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었던 상사와 멀어지거나 부서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멀어지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쥐띠분들은 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깝게 느껴지죠. 그런데 2026년은 정리의 시기입니다. 정리되는 건 정리되게 놔두셔야 해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럼 운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휴대폰 연락처를 정리하세요. 1년 넘게 연락 안 한 사람, 저장만 돼 있는 사람, 과감하게 지우세요. 연락처 정리가 관계 정리의 시작입니다. 물리적으로 지우면 기운도 따라 정리됩니다. 다음은 호랑이띠. 1962년, 1974년, 1986년, 1998년생입니다. 호랑이띠는 공간과 위치의 변화운이 옵니다. 그동안 한 곳에 머물러 계셨다면 2026년부터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이사를 하시거나 사무실이 바뀌거나 자리가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갑자기 집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방 배치를 바꾸고 싶고 가구를 옮기고 싶어집니다. 이게 이사의 신호일 수 있어요. 직장에서 자리 배치가 바뀌거나 지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엔 불편하지만 이게 운의 시작입니다. 돈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투자처를 바꾸거나 수입원 자체가 바뀔 수 있어요.
호랑이띠 분들이 조심하셔야 할 건 이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호랑이띠 분들은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낯선 환경을 좀 두려워하세요. 그런데 2026년은 변화가 운입니다. 움직이는 게 정답이에요. 그럼 운을 키우는 방법은요? 집안에서 가장 오래된 물건 하나를 버리세요. 10년 넘게 쓴 물건, 고장난 물건, 안 쓰는 물건. 딱 하나만 골라서 버리세요. 공간이 비워지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 용띠 1964년, 1976년, 1988년, 2000년생입니다. 용띠는 수입원의 다변화 운이 옵니다. 그동안 한 곳에서만 돈을 벌었다면 2026년부터는 수입이 여러 곳에서 들어올 수 있어요. 부업을 시작하거나 투자가 성과를 내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일들이죠. 친구나 지인이 사업 제안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거절했을 텐데 2026년엔 고려해 볼 만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곳에서 조금씩 수익이 생깁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꾸준히 쌓입니다. 본업 외에 취미로 하던 일이 돈이 될 수 있어요. 블로그, 유튜브, 핸드메이드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욕심내서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용띠분들은 한 번 마음먹으면 크게 버리세요. 그런데 2026년은 크게 한 방이 아니라 작게 여러 번 들어오는 운입니다. 조급하게 굴면 오히려 기회를 놓칩니다. 운을 키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갑을 새로 바꾸세요. 낡은 지갑은 돈의 기운을 막습니다. 2026년 1월 안에 새 지갑으로 바꾸시고 처음 넣는 돈은 깨끗한 새 돈으로 넣으세요. 그 다음은 말띠 1966년, 1978년, 1990년, 2002년생입니다. 말띠는 내면의 정리 운이 옵니다. 다른 띠는 외부가 바뀌는데 말띠는 내부가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어떤 변화들이 올까요? 갑자기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고 조용히 있고 싶어요. 이건 나쁜 게 아니라 내면이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결정을 내립니다. 이혼, 퇴사, 관계 정리 같은 큰 결정일 수도 있어요. 돈을 쓰는 방식도 바뀝니다. 예전엔 남보기 좋은 것에 썼는데 이제는 나한테 필요한 것에만 씁니다. 말띠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이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말띠분들은 의외로 타인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세요. 2026년은 나를 위한 해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하세요. 그럼 운을 키우려면요? 거울을 자주 닦으세요. 거울은 자기 자신을 비추는 물건입니다. 거울이 더러우면 자기 자신도 제대로 못 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닦으면서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산다고 한 번씩 말하세요. 마지막으로 닭띠 1969년, 1981년, 1993년, 2005년생입니다. 닭띠는 실력이 드러나는 운이 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2026년에 빛을 봅니다. 인정받고 기회가 오고 위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던 일이 성사됩니다. 자격증, 사업, 이직 등이 결실을 맺어요. 주변에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겸손하세요. 닭띠분들은 자신감이 있으세요. 그런데 2026년에 운이 좋아지면 자칫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낮은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래야 운이 오래 갑니다. 운을 키우는 방법은요?
책상을 정리하세요. 일하는 공간이 깨끗해야 실력이 제대로 드러납니다. 책상 위에 불필요한 물건 다 치우고 필요한 것만 놔두세요. 자, 여기까지가 2026년에 큰 운이 오는 5개 띠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띠가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징조들을 더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징조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징조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그건 대운의 시작입니다. 징조 1. 인간관계가 이유 없이 정리됨. 첫 번째 징조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이 멀어지는 겁니다. 싸운 것도 아닌데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풍수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기운이 바뀌면 맞는 사람이 바뀐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변화하고 있으면 예전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어긋나게 됩니다. 억지로 맞추려고 해도 안 맞아요. 말이 안 통하고 만나도 피곤하고 연락하기 싫어집니다. 실제 사례.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년 넘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그 친구랑 통화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전엔 재밌었는데 이제는 대화가 안 이어져요. 제가 문제인가 싶어서 억지로 연락했는데 그럴수록 더 어색했어요. 이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변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겁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는 놓아주셔야 해요. 그 후 1년 뒤 이분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 사람들과 훨씬 편하게 지내고 계세요. 이때 해야 할 것.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멀어지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면 에너지만 소모됩니다. 대신 그동안 고마웠다는 마음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이때 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지 마세요. 관계가 정리되는 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도 바뀌고 필요한 관계도 바뀌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징조 2. 돈이 나가는데 불안이 줄어들. 두 번째 징조는 돈이 나가는데도 마음이 편한 겁니다. 예전 같으면 돈 쓸 때마다 불안했는데 이제는 쓰면서도 이건 필요한 지출이야 하고 스스로 납득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풍수에서는 돈이 나가는 방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돈이 나가도 불안하지 않다는 건 그 돈이 올바른 곳에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 교육, 환경 개선 같은 곳에 돈을 쓰면 당장은 돈이 줄지만 나중에 더 큰 걸로 돌아옵니다. 실제 사례.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평생 돈 쓰는 걸 무서워했어요. 통장 잔고 줄어드는 게 너무 불안해서 외식도 안 하고 옷도 안 사고 살았어요. 근데 작년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살면 뭐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장 등록하고 책도 사고 집 인테리어도 조금 바꿨어요. 돈은 많이 나갔는데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6개월 후 이분은 승진을 하셨고 월급이 올랐습니다. 이때 해야 할 것. 나한테 투자하세요. 건강, 외모, 교육, 환경. 이런 것들에 쓰는 돈은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이때 하지 말아야 할 것. 허영심으로 쓰지 마세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남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이유로 쓰는 돈은 운을 막습니다. 징조 3. 공간집, 방, 책상을 바꾸고 싶어짐. 세 번째 징조는 갑자기 공간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집이든 방이든 사무실이든 지금까지 익숙하던 공간이 어느 순간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풍수에서 공간은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기운이 커지면 기존의 작은 그릇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큰 그릇,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집니다. 실제 사례.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년 넘게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작년 여름부터 갑자기 이 집이 싫어졌어요. 벽지색도 싫고 가구 배치도 싫고 창문 위치도 싫었어요. 그래서 이사는 못해도 가구라도 바꿔야겠다 싶어서 침대 위치를 바꾸고 책상을 새로 샀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후 이분은 새로운 직장 제안을 받으셨고 결국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때 해야 할 것, 작은 것부터 바꾸세요. 이사를 할 수 없으면 방 배치만 바꾸세요. 방 배치도 못 바꾸면 책상 위만 정리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부릅니다. 이때 하지 말아야 할 것, 나중에 돈 모으면 하시면서 미루지 마세요. 운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면 운도 따라서 늦어집니다. 징조사, 혼자 있고 싶어짐. 네 번째 징조는 혼자 있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고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면이 먼저 정리됩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건 스스로를 돌아볼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원래 사교적이었어요.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이 나갔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졌어요. 친구들이 요즘 왜 그래? 물어봤는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혼자 집에서 책 읽고 드라마 보고 그게 제일 편했어요. 이분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셨고 그게 나중에 커리어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해야 할 것, 혼자 있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즐기세요. 이건 나태한 게 아니라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이상한 건가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있고 싶은 건 정상적인 신호입니다. 오히려 억지로 사람 만나는 게 운을 막습니다. 징조, 이렇게는 더 못 살겠다는 감정이 올라옴. 다섯 번째 징조, 가장 강력한 징조입니다. 이렇게는 더 못 살겠다. 이 감정이 올라오면 대운이 곧 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풍수에서는 바닥을 쳐야 튀어오른다고 봅니다. 더 못 살겠다는 감정은 바닥을 친 신호입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실제 사례.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10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월급도 적당하고 사람들도 괜찮았어요. 근데 작년 어느 날 출근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이게 아닌데.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표를 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후 이분은 프리랜서로 전환하셨고 지금은 수입도 늘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이때 해야 할 것, 그 감정을 믿으세요. 더 못 살겠다는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변화의 신호입니다. 이때 하지 말아야 할 것,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참고 살자, 조금만 더 버티자. 이렇게 미루면 운도 따라서 늦어집니다. 지금까지 5가지 징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대운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징조를 알아차리는 것. 많은 분들이 징조를 놓칩니다. 그냥 우울해서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운도 그냥 지나갑니다. 징조를 알아차렸다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멀어지는 사람, 끝나는 일,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정리되는 건 정리되게 놔두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이사를 못하면 방 배치라도 바꾸고, 퇴사를 못하면 책상 정리라도 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부릅니다. 나를 믿으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내 감정을 믿으세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감정이 들면 그게 정답입니다. 2026년을 맞이하는 자세. 2026년은 대박의 해가 아닙니다. 구조가 바뀌는 해입니다.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승진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대신 여러분 삶을 지탱하던 구조가 조금씩 천천히 새로운 형태로 바뀝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입니다. 마지막 당부. 지금 여러분 삶에서 뭔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있다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신호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연락처 정리, 지갑 바꾸기, 방 정리, 거울 닦기. 뭐든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2026년에는 분명히 여러분 삶에 새로운 흐름이 올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풍수한 가득이었습니다.